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모니터랩이 가진 제품들이 여러분들 기업에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이고 그렇게 구성된 제품들로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요, 먼저 제로 트러스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AI GTNA 제품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이어서 저희 AI SWG with RBI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개로 AI SWG에 최근에 추가된 GenAI Security, 생성형 AI 보안에 대한 기능을 따로 한 꼭지로 뽑아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의 통합 방안에 대해서 두 제품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 AI GTNA 소개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GTNA 왜 필요할까에 대한 화두를 좀 던져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GTNA는 AI GTNA 뿐만 아니라 GTNA라는 개념 자체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GTNA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두 가지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첫 번째로는 우리 기업들의 업무 환경의 변화를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업무 시스템이 과거에 IDC나 내부 서버실에 모두 다 설치가 되어 있던 환경과 다르게 요즘에는 클라우드로도 많이 이관이 되고 있죠. 그렇게 혼재되어 있는 복잡한 인프라 환경에서 GTNA의 역할은 환경에 상관없이 사용자들에게 안전한 원격 접속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장점으로 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통신사들 대상으로 또 보안 공격들, 위협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랜섬웨어와 같은 기업 대상의 또는 사용자들 대상의 신원 기반 공격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신원 인증을 통해서, 그리고 최소 권한 관리 기반의 액세스 제어 정책을 통해서 저런 신원 기반 관리 공격들에도 무난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 몇 년 전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이제 BYOD라고 하는 이제 자체적 개인들이 가진 장치들을 활용해서 이제 업무망에 접속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환경에 대해서도 실시간 디바이스의 보안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또 악의적인 접근이나 알지 못한 감염 등을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인가 애플리케이션의 사용도 필연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 별 접근 제어가 또 GTN의 큰 화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들을 모두 수용한다면 업무 환경의 변화에 있어서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GTNA 하면 기존의 VPN과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PN에 이제 어떤 챌린지들이 있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VP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도한 권한 부여라고 해서 이제 개별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이제 각 네트워크, 이제 대역별로 이제 VPN의 접근 권한을 허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서 GTNA는 가장 최소 원칙이 최소 권한 원칙을 적용을 해서 사용자가 네트워크 대역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애플리케이션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VPN 같은 경우에는 백홀 이슈라고 해서 이제 병목 현상에 대한 이슈들에 대한 관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필요한데요. 이러한 VPN의 중앙 집중형 구성에 대해서 GTNA 같은 경우는 직접 연결 방식, GTNA가 이제 개념이라고 설명드렸던 만큼 클라우드에 구성되는 경우에는 내부의 어떤 기업 중앙 집중적인 VPN 서버를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의 GTN을 거쳐서 개별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백홀 이슈를 우회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한 이제 세분화된 제어라는 항목은 이제 VPN의 이제 사용자별 세밀한 접근 제어가 좀 어렵다라는 내용인데, GTNA는 태생적으로 사용자나 디바이스 또는 위치, 시간 정보 등 다양한 조건을 세분화된 정책으로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기반 접근 제어에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내부 이동 경로 노출. 지금 GTNA 같은 경우는 우측에 좀 한글로 제가 기재를 해놔서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아키텍처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한번 VPN 같은 경우에 접속을 하면 그 연결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신원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검증해서 수평 이동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한 VPN의 관리 복잡성에 대해서 GTNA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로 구성을 하시는 경우에 통합 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AI GTNA로 돌아와서 그럼 AI GTNA는 어떠한 그 구조를 가지고 또 어떠한 특장점들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독립된 보안 터널링을 통해서 안전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DPC라고 축약을 하는 디바이스 보안 상태 점검을 실시간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터널링 쪽부터 좀 살펴보면 AI 커넥터라는 에이전트 형식의 프로그램을 사용자들 디바이스에다 설치를 해서 해당 그 디바이스에 설치된 커넥터가 이제 GTNA 제품과 이제 통신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보안 터널링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트래픽을 보안 정책에 따라서 선별적인 접근 제어를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디바이스 보안 상태 점검 DPC라고 말씀드리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설치된 커넥터에서 개별 디바이스들의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GTNA와 통신을 하면서 신원 정보를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측 하단 보시면 디바이스 상태 점검 항목을 쭉 나열을 해 놓았는데요. 안티바이러스라든지 특정 파일의 경로, 프로세스 OS 버전, 방화벽의 활성화 여부, 인증서 설치 여부, 액티브 디렉터리 도메인 검증, 또 디바이스 시리얼 넘버까지 다양한 상태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스코어링하고 신원 기반 정보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커넥터가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이냐 좌측 하단의 구성도를 간략하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먼저 그 각 사용자 개별 기기들 여러분의 뭐 휴대전화라든지 맥북, 노트북들 또 데스크탑 PC에 AI 커넥터가 설치가 될 것이고요. 설치된 AI 커넥터는 GTNA 제품 내부에 이제 그 내장되어 있는 빌트인 커넥터 게이트웨이라고와 한 몸이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GTNA와 터널링을 1차적으로 맺고요. 그리고 나서 서버 사이드로 그 지정된 접근 제어 정책에 따라서 내부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을 수행하게 됩니다. 일단 본사 네트워크, 지금 HQ 네트워크라고 표현한 지점은 그렇고 브랜치 네트워크가 별도로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게이트웨이 커넥터라고 하는 커넥터 작은 제품을 또 별도로 제공을 해서 또 별개의 터널링 구간을 더 생성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확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GTNA 혹은 제로 트러스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SDP 내용입니다. 선인증 후 연결이라는 항목 그 내용을 가장 먼저 좀 배치를 해봤는데요. SDP의 가장 큰 특징으로 뭐 싱글 패킷 인증이라든지 인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부 그 자산들이 노출되지 않는 그러한 그 내용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 기반으로 최소 권한 원칙 기반의 애플리케이션별 접근 제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SDP 프레임워크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 신원 기반의 애플리케이션별 접근 제어를 통해서 사용자의 아이디나 디바이스의 상태 정보들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검증을 해서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들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소 권한 원칙 기반의 접근 제어를 수행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접근 시에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또 허가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도록 합니다. 아래쪽에 제가 흐름도를 좀 간략하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워크플로우 내용을 한번 봐주시면 일단 GTNA의 SDP는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좌측에 유저라고 되어 있는 SDP 호스트가 있고요. 위쪽에 이제 SDP 커넥터, 컨트롤러, SDP 게이트웨이, 그리고 가장 우측에 이제 뭐 애플리케이션으로 대표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렇게 크게 4가지 꼭지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처음 시작은 유저가 당연히 설치된 에이전트를 통해서 GTNA에 접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면 이제 컨트롤러와 인증을 진행을 하고요. 이 인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프로비저닝 되지 않은 다른 사용자의 접근은 절대 승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디바이스가 인증이 되고 나면 이제 이 해당 호스트는 GTNA 정책에
설정된 정책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한 accepting host 목록을 컨트롤러가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목록들에 대해서만 접근 허용하도록 게이트웨이에 명령을 하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SDP 호스트 유저는 해당 디바이스를 통해서 게이트웨이를 통한 터널링 그리고 마지막 애플리케이션 목적지까지 실제 통신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GTNA 구성 방안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온프레미스 어플라이언스 제품군을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어플라이언스이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 설치가 되어서 이제 접근하려는 사용자들 디바이스에 설치된 AI 커넥터들과 터널링 연결을 맺게 됩니다. 앞서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지사 네트워크에는 개별 게이트웨이 커넥터를 별도로 구비를 하시면 터널링 채널을 하나 더 구성을 해서 안정적인 동일한 정책을 지사에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AI GTNA는 VPN 대비 사용자 신원과 디바이스의 검증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수행을 한다라는 신원 기반의 보안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접근 리소스 범위 같은 경우에도 기존 VPN 같은 경우 네트워크 대역 접근에 대비해서 애플리케이션별 정책 설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인증을 수행한다. 또한 보안 관리 측면에서도 네트워크 기반이 아니라 사용자 디바이스 그리고 목적지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정책 설정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대응 측면에서도 지금 외부 노출 아까 SDP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인증이 되지 않으면 내부 리소스들이 외부에 절대 노출이 되지 않는 환경입니다. 그러한 공격 표면을 좀 줄여준다는 장점 또한 GTNA의 특장점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권한 원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VPN 대비 보안 위협이 상당 부분 감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SWG with RBI 제품도 함께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SWG 솔루션이 이제 제품명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기존에는 UA 사이트 차단 또는 비업무 사이트 차단 역할을 많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URL 필터링이나 애플리케이션 필터링 외에도 사스 접근 제어, GenAI 시큐리티, 안티멜웨어 같은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DLP나 RBI와 같은 기능들은 이제는 SWG에서 빼놓을 수 없는 통합 기능으로 반드시 제공이 되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SWG에 녹아 있는 보안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한 장표를 구성을 해봤는데요. 좌측에 보시면 내부 업무망에 위치해 있는 사용자들 또는 디바이스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우측에는 외부의 웹서버나 SaaS 서비스 또는 외부 또는 내부에 구성된 AI 시스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AI SWG가 이어질 내용들에 대한 보안 기능들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좀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소개를 드렸었던 비업무 또는 UA 사이트 차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SWG는 지금 60여 개의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비업무 사이트나 UA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50여 개 카테고리와 2,500여 개의 단일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식별하고 탐지 또는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어서 SWG에 빼놓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던 이제 CASB 기능인데요. SaaS 어플리케이션을 세부 제어할 수 있는 기능 또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접근 제어 측면이 아니라 예를 들면 글을 읽거나 쓰거나 또 파일 업로드를 한다거나 다운로드를 한다거나 이런 세부 제어가 가능한 요건들이 이제 CASB의 요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1,400여 개 저희가 패턴을 보유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SaaS 어플리케이션 제어 기능도 필수적인 기능으로 SWG에서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장표가 보안 기능을 9개까지 소개를 하고 있고,
좌측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측 내용 위주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질 내용은 생성형 AI 보안입니다. GenAI 시큐리티이고요. 생성형 AI나 AI 내부의 SLLM 형태의 시스템에 대한 보안도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LLM을 활용한 다양한 AI 서비스들에 대해서 최적화된 보안을 제공한다. 내용인데요. 동작 방식은 이렇습니다. 머신러닝 기반의 엔진이 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런 엔진들을 각 토픽별로 뒤에 이어질 장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토픽별로 기업정보 유출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을 탐지를 할 수가 있고, 그러한 토픽들은 OWASP에서 새롭게 제정해서 약 2년 전부터 새롭게 발표를 하고 있는 OWASP Top 10 for LLM에 대해서도 대응 토픽들을 모두 구비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GenAI 시큐리티는 아까 그 발표 소개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장표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RBI 통합 제공 내용입니다. RBI 트래픽을 SWG에서도 분석이 가능하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RBI를 통합해서 SWG에서 RBI 기능을 제공한다 이게 아니고요. SWG와 통합된 RBI의 가장 큰 요건은 RBI를 거쳐서 나가는 트래픽에 대해서도 SWG의 보안 정책들, 앞서서 계속 소개드렸던 유해 사이트 차단이라든지 CASB라든지 생성형 AI 보안에 대한 내용들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RBI도 뒤에 장표가 더 있어서 세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다음은 모든 웹 응답을 대상으로 안티매리어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응답 트래픽에 대해서 시그니처 기반으로 매리어에 대한 탐지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알려진 어떤 그런 매리어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악성 사이트와 그 알려지지 않은 접근들에 대한 탐지까지 진행하기 위한 기능으로 좀 탑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기능 중 하나인 DLP 기능인데요. 이 DLP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보안 기능으로 저희가 별도로 존재를 하는 기능은 아니고요. 앞서서 소개드렸던 US 사이트 차단이라든지 CASB, GenAI Security 모든 보안 스택들에 DLP 기능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든지 파일 다운로드 또는 업로드에 대한 통제라든지 해당 파일들을 추후에 감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기능들이 대부분 모든 보안 기능들에 다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 정보나 개인정보 유출에 탁월한 또한 그 보안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 여러 보안 기능들의 카테고리 또는 패턴들이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모니터랩은 사이버 스레드 인텔리전스 서비스, 다시 서비스명으로 말씀드리면 AI 랩스라는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위치한 저희 웹방화벽이라든지 SWG 제품들의 보안 패턴들을 실시간으로 배포하는 어떤 서비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서비스에서는 수집, 가공, 배포를 실시간으로 24365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해당 서버에서 CNC 서버라든지 악성 코드 데이터들을 제품들에 패턴화해서 실시간으로 배포를 할 수 있는 연동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RBI와 마찬가지로 이제 ATP 연동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성 파일을 다운로드 함에 있어서 해당 파일의 해시값 또는 실제 삽입되어 있는 악성 코드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가시적으로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파일을 별도 보관 격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 그 처리된 데이터를 받아 본다든지 하는 기능들까지 수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SWG를 그러면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대표적인 구성 방안 두 가지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좌측에 보시면 인라인 프록시 구성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인라인 모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신 경로상 인라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저희 모니터랩이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던 근간인 특허받은 트랜스퍼런트 프록시, 투명 프록시 기술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기존 네트워크의 변경 없이 인라인으로 투입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겠고, 저희 모든 어플라이언스 제품들은 자체 바이패스 모듈이
네트워크 NIC 카드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장애 대응 기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용자 식별 방안 제공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IP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의 인증 정보들을 활용해서 사용자를 식별하고 정책을 매핑하는 그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측은 여러분들 많이 구성하시는 포워드 프록시 구성입니다. 원함 형태로 빠져있는 구성이고요. 아까 GTNA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이전트 형태의 프로그램을 디바이스에 설치를 해서 브라우저의 팩 설정을 강제화하면 인터넷 접속을 하실 때 반드시 SWG를 거쳐서 가도록 하는 구성입니다. 이렇게 구성했을 때 당연히 인라인 경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장애 대응에 대한 조치를 자동화된 조치를 수행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선별된 사용자들에게만 팩 설치를 하게 되면 안정적인 또 SWG의 가용성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RBI 별도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는데요. RBI 같은 경우에는 SWG와 함께 구성이 되는 경우에 웹 격리를 통해서 안전한 웹 브라우징 환경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 흐름도 보시면 유저가 RBI를 통해서 웹사이트 접속을 하게 되면 RBI에서 이제 해당 웹사이트로 대신 접속을 하고요. 응답이 왔을 때 격리된 환경에서 원격 브라우저가 코드를 실행하고 그 실행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면 유저에게 스트리밍 방식, 이미지 스트리밍 또는 비디오 스트리밍으로 사용자 브라우저에 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코드 실행이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악성 코드 감염이나 이런 보안 위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또한 파일 다운로드 시에 RBI에서 자체적인 CDR 솔루션 대응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때 CDR을 거치거나 또는 파일을 미리 보기를 먼저 하고 다운로드를 하시거나, 또 다른 방안으로는 파일을 문서인 경우에 PDF로 자동으로 변환해서 다운로드하는 기능들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RBI는 어떻게 구성될까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RBI는 저희가 SWG의 통합 보안 기능으로 함께 제공이 되지는 않고 별도의 하드웨어로 좀 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저가 SWG로 접속을 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RBI의 통신 방식들을 거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성이 좀 진행이 될 것이고요. 아까 장점으로 말씀드렸던 RBI를 거치는 트래픽들도 SWG의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한 장점들을 유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사 SWG의 RBI는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을까? 일단 금융 공공 또는 시장 확장성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 타사, 해외 벤더들의 대비 상당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금융 공공에도 무리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격리 수준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선진적인 어떤 격리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완전한 격리를 수행하는 반면에 타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격리 방식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어떤 제약사항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RBI는 지금 SWG와 통합 제공이 되기 때문에 트래픽을 꺾어주는 별도의 전용 프록시 서버가 필요하지 않고요. 파일 다운로드 측면에서도 소개드렸던 CDR 항목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회의 같은 경우에 타사 제품들 일부 제약이 있는 반면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주요 화상회의 프로그램들, 서비스들 모두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WG에 탑재가 되어 있는 GenAI Security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성형 AI를 많은 기업에서 채택을 하고 계시고 그 위험성들도 익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면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생성형 AI가 만드는 허위 현실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아래쪽에 이제 BBC 기사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 BBC에서 진행한 실험 내용입니다. 주요 AI 챗봇, 챗GPT, 제미나이와 같은 챗봇 4개 종류를 대상으로 자사 BBC의 뉴스 기사들을 학습을 시켜서 얼마나 요약을 잘 하는지를 테스트를 해본 건데요.
절반이 넘는 그 오류들이 발견이 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영향이 지금 애플 기기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그 변화를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BBC의 이러한 발표 이후에 애플의 AI 요약 기능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확인한 내용은 현재까지 좀 원복이 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한 좀 사이드 이펙트가 지금까지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BBC에서는 AI에 대한 제약이 좀 필요하고 컨텐츠 제작에 또는 유통에 있어서 통제권을 제작자들이 가져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삼성 유명한 기사죠. 포브스 기사를 좀 가져왔고요. 삼성 내부 직원이 AI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내부 데이터를 실수였겠죠. 실수로 입력을 하는 바람에 외부에서 해당 정보가 유출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당시에 이제 해외 그 큰 기업들에서도 해당 그 정보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같이 확인이 좀 되고 있었고,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챗봇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기업들도 있다는 내용들도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그 지브리부터 시작해서 생성형 AI의 그 이미지 생성 기능 많이 활용을 하실 텐데, 잘못된 그 생성 결과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미나이의 이제 그 나치나 아니면 그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의 이미지를 잘못 생성했고, 이러한 책임을 당연히 그 묻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라는 지적을 하는 내용이고요. 텍스트 응답에서 이제 중립성을 보인다라는 얘기로 명확하게 좀 정답을 지어주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편향적인 답변을 준다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뭐 기업들뿐만 아니라 개인들에까지 그 위협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보안 위협들을 저희 AISWG의 제나이 시큐리티가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글씨가 좀 많지만 잘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AISWG에 머신러닝 엔진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보안 전용의 머신러닝 엔진을 탑재해서 우리가 요청하는 프롬프트의 문맥, 이제 컨텍스트라고 하면 어떤 뉘앙스를 의미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나온 그 히스토리들, 대화 전체의 맥락을 이해를 해서 단순히 우리가 질문을 주고받는 단 한 번의 싱글턴뿐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그 이어온 데이터들, 멀티턴이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들의 응답들, 요청 응답들을 다 구분을 해서 인식을 하고 머신러닝을 수행을 하고요. AI가 자체적으로 생성한 응답과 그리고 외부 검색을 통한 RAG를 통한 응답까지 분석을 별도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신의 AI 트렌드에 부합하는 다양한 위협 탐지 토픽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머신러닝 엔진과 해당 저희가 구비하고 있는 토픽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DLP 쪽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나이 시큐리티에서도 정보 유출에 대한 방지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AI 서비스에 입력이 되거나 또는 응답으로 들어오는 트래픽들의 DPI, Deep Packet Inspection을 수행을 하고요. AI 프롬프트에 대한 키워드 또는 정규 표현식, 파일 업 다운로드 제어 등 다양한 DLP 보안 정책을 동일하게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개인 식별 정보나 기업 기밀 정보 또는 건강 정보들에 대해서 강력한 유출 방지 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AI 서비스들에 대해서 포괄적인 통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AI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인증 제어 기능, AI 서비스들에 대해서 인증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이 인증 제어 기능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로그인할 때 구글 연동 로그인을 한다고 하면 사내 도메인이 아닌 구글 연동 로그인을 해서 AI의 히스토리를 남기고 외부 인터넷에서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그 히스토리를 파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인증 제어 기능도 반드시 필요한 기능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부서별로 사용자별로 통제 권한을 차등 부여를 할 수가 있고, 보안 정책에 의해서 차단되었을 때
일부 이제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차단 메시지를 못 띄워주고 그냥 드랍만 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지만 AI SWG의 제나이 시큐리티는 차단 메시지까지 명시해줄 수 있는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토픽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지금 SWG의 9개 토픽으로 일단 초기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롬프트 공격, 불법 유해 정보부터 시작해서 비즈니스 정보까지 지금 최신 AI 트렌드에 맞는 토픽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토픽들은 우측에 보시면 OWSP, LLM 탑 10에 모두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OWSP는 지금 2025년도 그 자료가 새로 올해 3월, 4월에 좀 배포가 됐고요. 그래서 프롬프트 인젝션은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민감 정보 유출이라든지 뭐 데이터 오염 또는 뭐 그 과도한 어떤 위임에 대한 에이전트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허위 정보에 대한 내용 이러한 LLM 그 OWSP 탑 10에 대해서 우측에 보시는 보안 토픽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전부터 계속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저희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통합은 AI GTNA와 SWG 제품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일단 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로 트러스트에서 어떤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요건들을 좀 중요시해야 하는데요. GTNA와 SWG 그리고 SWG와 통합할 수 있는 RBI, CASB 이런 기능들을 통합 구성할 수 있다는 큰 장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AI GTNA와 AI SWG의 통합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GTNA 구성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거기에 더해서 같은 망 구성에서 SWG를 통해서 외부 인터넷으로 나가는 구성까지 함께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성을 먼저 보여드렸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AI GTNA와 SWG를 통합 구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외부 애플리케이션을 향한 데이터들 또는 외부로 나가는 트래픽 모두 보호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 중심의 보안이 강화가 되는데 지금 GTNA 소개해 드릴 때 디바이스에 에이전트가 설치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GTNA와 SWG의 통합은 해당 에이전트도 통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단일 에이전트에서 같은 사용자 신원 기반 정보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용자 중심의 보안을 더 강화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이 되기 때문에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합 포탈에서 가시성을 좀 확보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해서 이어지는 장표에서 이 내용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도 대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초장에 제가 BYOD라고 하면서 코로나 이후의 업무 환경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환경에서 통합된 커넥터로 GTNA와 SWG가 통합이 된다면 그러한 그 현재의 맞는 업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GTNA와 SWG가 통합이 되면 각 제품에서 이 데이터들을 모두 살펴보고 관제를 하실 수는 없겠죠. 저희가 통합 포탈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통합 포탈을 구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계속 사용자의 신원, 디바이스의 상태 정보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이디와 접근 관리의 가시성을 제공을 해야 한다가 원칙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디바이스 상태가 어떤지 또 악의적인 디바이스들은 얼마나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태들을 뭐 그래프가 됐든 수치가 됐든 가시적으로 제공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엔드포인트의 보안 상태까지 점검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가 등록되어 있는지 또는 보안 정책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러한 비율들, 현황들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좀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한 네트워크 접근의 흐름 요즘 그 외산 이러한 포탈 형태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보면 이러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보안 모델들보다 네트워크의 어떤 그 상태
그래서 이 각각의 홉들, 노드들의 지연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러한 그 상태 기반 정보들을 시각화해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정보들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좀 표기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판단이고요. 또한 애플리케이션과 그 데이터 접근들을 모니터링한다. 이제 뭐 단순히 트래픽이라든지 목적지별, 사스 서비스별, 애플리케이션별 접근 로그들을 제공을 해야겠죠. 계속해서 위협 삼지와 대응에 대한 현황을 로깅하고 가시적으로 제공을 해야 합니다. 실시간 위협 알림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차단하거나 탐지한 이벤트들에 대한 로깅을 충실히 수행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준수하거나 또는 제품 자체적인 감사 로깅을 수행을 해서 제품 자체적으로 네트워크 외에 제품 자체적으로도 제로 트러스트 정책을 준수해야 하고 감사 로그 또는 보안 감사에 대해서도 레포트 생성 또는 자동 생성 기능을 지원을 해야 하겠습니다. 예시로 두 가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좌측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디펜더라고 하는 클라우드향 제품이고 우측에는 보시는 팔로알토의 제품으로 서치를 해서 한번 구비를 해봤는데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는 솔루션들이고 당연히 더 나은 제품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